빨리빨리 치우세요. 경고했습니다. 눈보라가 빨리빨리 치던 날 치우세요. 확성기에서 빨리빨리 철거 방송이 치우세요. 울려 퍼졌습니다. 빨리빨리 치우세요. 아픈 아이를 등에 업고 노점상을 운영하는 여자가 단속반을 피해 정리하다 그만 좌판이 무너져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순간 검은 세단에서 내린 대형 투자회사 대표 차도진. 도진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3년 전 다른 남자와 바람나 10억을 가지고 종적을 감췄던 전처 이수연이었어요. 아이까지 업고 있는 그녀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3년 만에 마주한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떤 방향으로 휘몰아치게 될지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골목 안쪽 구석진 자리에 놓인 좌판이 강풍에 덜컹거리며 흔들렸어요. 주연은 허리를 숙여 좌판 모서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놓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하루벌이가 아직 목표에 한참 모자랐으니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좌판 위에 놓인 양말 몇 켤레가 날아올랐어요. 장갑도 함께 바람을 타고 날아가 눈과 진흙 위로 흩어졌습니다. 주연은 급히 몸을 낮춰 물건을 주워 담았어요. 등에 업힌 아이가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유아나, 괜찮아? 주연이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주연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어요. 몸을 축 늘어뜨렸습니다. 주연은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시 물건을 주었어요. 손이 너무 얼어서 양말 한 켤레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하얀 불빛이 번쩍였어요. 주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속 차량이었어요. 확성기에서 철거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법 노점상은 즉시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반복 경고하지 않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급히 좌판을 접어들었습니다. 물건을 자루에 담아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주연도 서둘러 물건을 챙기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무뎌져 있었어요. 빨리 치우세요. 단속 요원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주연은 좌판을 붙잡고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업은 상태에서 좌판까지 들기엔 힘이 부족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경고했습니다. 단속 요원이 좌판을 밀었습니다. 주연은 몸으로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큰 소리로 울다가 점점 소리가 작아지더니 조용해졌습니다. 주연은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어요. 유아나, 유아나. 주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주연은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기요, 애가 아픈 것 같은데. 옆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잠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 그냥 지나갔어요. 다른 사람들도 상황을 보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어요. 주연은 기어서 흩어진 물건 옆으로 갔습니다.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 양말과 장갑을 주워 담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더 세게 몰아쳤어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검은 세단이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가 눈길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어요. 도진이었습니다. 그는 골목 안쪽을 둘러봤어요. 단속 차량 불빛 사이로 쓰러진 사람이 보였습니다.
도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몇 걸음 다가가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주연이었습니다. 3년 전 사라진 전처였어요. 주연의 얼굴은 3년 전과 달랐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가 광대뼈가 두드러져 보였어요.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눈에 젖어 축축했고 신발은 한쪽 밑창이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주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주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시선을 피했어요.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도진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주연이 뒤로 물러났어요.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그때 아이가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도진의 코트 자락을 붙잡았어요. 도진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눈이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코도 인매도 낯설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진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힘없이 눈을 감았다 떴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도진은 손을 뻗어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이 아이는 도진이 주연을 봤습니다. 주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으로 아이를 다시 끌어안으려 했지만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도진은 먼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3살 아이라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어요. 도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어 주연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연도 마찬가지로 가벼웠어요. 도진은 주연을 안은 채 차로 걸어갔습니다. 주연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고 주연을 앉혔습니다. 아이를 주연 품에 안겨줬어요. 주연은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단속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불법 노점상 단속 중인데요.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닫고 운전석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단속 요원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도진은 그대로 차를 몰았어요. 잠깐만요. 서세요. 단속 요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눈길을 뚫고 빠져나갔어요. 뒷좌석에서 주연은 아이를 안은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었어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도진은 백미러로 주연을 봤습니다. 3년 동안 찾지 않았던 여자였어요. 아니, 찾지 않은 게 아니라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신자라고 믿었으니까요. 위자료를 받고 다른 남자에게 간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증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뭔가요? 도진은 다시 백미러를 봤습니다. 주연의 손이 보였어요. 손가락 끝이 터져 있었습니다. 손톱 밑은 때가 끼어 있었어요. 이건 배신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도진이 물었습니다. 주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만 안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갑니다. 도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꺾었어요. 차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눈길 위를 미끄러졌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도진은 그대로 지나쳤어요. 경적 소리가 뒤에서 울렸습니다. 도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주연은 창밖을 보다가 도진을 봤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도진의 눈과 마주쳤어요. 주연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를 더 꽉 안았어요. 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진이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주연은 아이를 안고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도진이 주연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까?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도 떼지 못했어요. 도진은 다시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주연의 손을 잡아 이끌었어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응급 환자입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들것이 나왔습니다. 도진이 아이를 들것에 눕혔어요. 주연이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잠시 밖에서 간호사가 주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주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떨렸어요. 환자분 상태도 안 좋으신데요. 다른 간호사가 주연을 살폈습니다. 주연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간호사가 주연의 맥을 짚었습니다. 이쪽도 응급입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주연을 앉혔어요. 주연은 고개를 돌려 아이가 사라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도진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게 분명했어요. 응급실 들것이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바퀴 구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의료진이 들것 양옆에서 뛰어갔습니다. 아이가 들것 위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맥박 확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아이의 손목을 잡고 시계를 봤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맥박 약합니다. 들것이 수술 준비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의료진이 아이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주연이 뒤따라 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어요. 보호자분은 여기까지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주연은 문틈 사이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주연은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도진을 봤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아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복부 촉진 결과 장폐색 의심 소견이 있고요. 탈수와 영양실조도 위험 수준입니다.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하세요. 도진이 즉시 말했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도진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전처의 아이. 하지만 그건 법적으로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응급 상황이라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신분증 주시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도진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간호사가 받아들고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이름은요? 차유한입니다. 복도 끝에서 주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간호사가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도진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차유한. 차씨였어요. 도진은 주연을 봤습니다. 주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차씨. 자신과 같은 성씨였습니다. 우연일까요? 도진은 다시 수술 준비실 문을 봤어요.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인매가. 보호자분?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도진은 정신을 차렸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응급의료 동의서입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도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환자 이름란을 봤어요. 차유한, 성별남, 나이 3세, 보호자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주연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3살 아이가 눈앞에 있어요.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때 수술 준비실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환자 심박수 떨어집니다. 수술 준비 서두르세요. 목소리들이 겹쳐 들렸습니다. 도진은 펜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썼어요. 차도진. 간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재빨리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도진에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 후 보호자 관계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의사가 수술 준비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잠시 후 수술실로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저편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졌어요. 주연은 옆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수액줄을 연결하려 했지만 혈관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주연의 팔은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혈관 확보 어렵습니다.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주사 바늘을 다시 찔렀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주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그저 수술실 쪽만 바라봤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주연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바늘을 찔렀어요.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수액이 천천히 흘러들어갔어요. 담당 의사가 주연을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심음을 들었어요. 혈압계를 감고 측정했습니다. 수치를 확인하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주연의 눈꺼풀을 들쳐 확인했어요. 심각한 영양실조입니다. 체중이 정상 범위보다 15kg 이상 부족하고요.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습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주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떨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들리십니까?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주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수술실 쪽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간호사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환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차유한. 엔터를 눌렀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조회된 기록이 없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검색했어요. 생년월일을 입력했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의료 기록 조회가 안 됩니다. 간호사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화면을 봤어요. 예방접종 기록은요? 그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다른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했어요. 똑같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조회 결과 없음. 의사가 주연을 봤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온 적이 있습니까? 예방접종은 받았나요? 주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출생신고는 하셨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연의 입술이 더 떨렸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작게 천천히 저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고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수술 끝나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쪽 환자 상태 계속 체크하세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간호사가 주연의 혈압을 다시 쟀어요. 여전히 낮았습니다. 수치를 기록했어요. 도진은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을 바라봤어요. 빨간 불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젖은 코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도진은 손을 봤습니다. 아이 신발 한 짝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작고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밑창이 닳아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안쪽 깔창도 헤어져 있었습니다. 도진은 그 신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걸었을 작은 발을 생각했어요. 눈 덮인 골목을 걸었을 겁니다. 차가운 바닥을 밟았을 거예요. 밑창 구멍으로 눈물이 스며들었겠죠. 차유한, 차씨, 3살. 도진은 신발을 꽉 쥐었습니다. 같은 성씨라는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주연이 아이에게 자기 성을 물려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차씨로 등록했을까요? 아니, 등록조차 안 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어요. 의료 기록도 예방접종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시스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도진은 복도 끝 주연을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왜 아이를 숨겨야 했던 건가요? 왜 병원에도 못 데려갔던 건가요? 도진은 주연에게 걸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섰어요. 주연은 도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천장만 바라봤어요. 왜 출생신고를 안 했습니까? 도진이 물었습니다. 주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만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 아이입니까? 도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주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손에 든 신발을 봤습니다. 다시 주연을 봤어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이 머릿속에 뒤엉켜 있었어요. 수술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도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신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수술실 문을 봤어요.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도진은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주연 옆에 앉아 빨간 불만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싱가포르였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마리나 베이 샌즈가 보였어요. 도진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투자자들을 바라봤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계약서 검토가 끝났습니다. 투자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자리에 앉은 세린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강세린, 도진의 투자 파트너였어요. 이번 해외 계약건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란이 원했던 며느리 후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도진은 주연을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 규모가 2배로 커질 겁니다. 세린이 작게 말했습니다. 도진은 알고 있었어요. 이 계약은 회사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내일 오전 최종 서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실사 자료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투자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도진은 동의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도진은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아내인 주연에게 전화를 걸려다 말았어요. 한국은 지금 새벽 1시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미팅이 있습니다. 먼저 올라가 쉬시는 게 좋겠어요. 세린이 말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도진은 받지 않으려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도진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도진은 멈춰섰어요. 누구십니까? 지금 메시지 보내드립니다. 확인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지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곧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진 첨부 파일이었어요. 사진을 열었습니다. 호텔 복도였어요. 주연이 한 남자와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다음 사진에서 두 사람이 같은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주연이 맞았어요. 입고 있는 옷도 어제 영상통화에서 본 옷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지는 즉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화 받아. 지금 당장.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지는 복도를 오가며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5번, 6번, 10번. 주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주연이 아니라 아까 그 번호였어요. 이미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도지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공항으로 가야 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그때 세린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세린이 물었습니다. 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타려는데 세린이 팔을 잡았어요. 지금 가시면 계약이 무산됩니다. 놓으세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세린은 놓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 서명식입니다.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사라지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세린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중요합니다. 임직원 1000명이 당신을 믿고 있어요. 지금 무너뜨릴 겁니까? 도진은 세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려는데 세린이 손을 넣어 막았어요. 한국에 가봐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세린이 말했습니다. 도진은 세린을 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세린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도진에게 보여줬어요.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주연 씨 계좌입니다. 오늘 오전 큰 금액이 인출됐어요. 도진은 화면을 봤습니다. 10억이 아내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기록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집중해야 할 건 내일 계약이에요. 개인적인 일은 귀국하고 정리하세요. 세린이 말했습니다. 도진은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었어요. 화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인출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였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시였습니다. 세린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냉정하고 철저했어요. 감정보다 일을 우선시했죠. 어머니가 세린을 며느리로 원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도진은 주연을 사랑했습니다. 따뜻하고 순수한 주연을. 그런데 지금 이건 뭔가요? 도진은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좌 인출 이거 뭐야?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객실로 돌아갔어요. 밤새 전화를 걸었지만 주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명식이 진행됐습니다. 도진은 서류에 이름을 썼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축하합니다. 투자사 대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진은 악수했어요. 하지만 웃을 수 없었습니다. 세린이 옆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도진을 봤어요. 계약 성사됐습니다. 이제 개인 문제 해결하러 가세요. 세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회의가 끝나고 도진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빠른 항공편을 탔어요.
비행시간 6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곧장 집으로 갔어요.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도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가 없었어요. 테이블도 없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도 사라졌어요. 주연이 좋아하던 화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지는 침실로 뛰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아내의 옷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도 비어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주연의 액세서리, 화장품, 모든 게 사라졌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아내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도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왔구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내가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정리됐어. 깔끔하게. 미란이 말했습니다. 도지는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주연이는 어디 갔습니까? 나갔지. 돈 받고. 미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도지는 미란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자료 줬어. 받자마자 짐 싸서 나가더라. 미련도 없이. 미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지는 주먹을 쥐었어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권리? 내 인생 망치는 여자 내보내는 게 뭐가 잘못이냐? 처음부터 반대했잖니. 세린이랑 결혼했어야 했어. 미란이 되물었습니다. 도지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딴소리 할까봐 직접 만나서 해결했다. 돈 받고 바로 나가더라. 미란이 말했습니다. 도지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그 전에 다른 남자도 있었잖니.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미란이 덧붙였습니다. 도지는 싱가포르에서 받은 사진을 떠올렸어요. 호텔 복도, 아내와 남자 같은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증거 있어요? 도진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도진이 받은 것과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탐정 고용해서 확인했어. 내가 해외에 있을 때 남자 만났어. 호텔까지 같이 들어갔고. 미란이 말했습니다. 도진은 사진을 봤어요. 주연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수상했어. 내 돈 노리고 접근한 거야. 내가 세린이를 추천했을 때 결혼했어야 했어. 그만하십시오. 도진이 말했습니다. 미라는 일어섰어요. 정신 차려. 네가 해외에서 고생할 때 그 여자는 다른 남자 만나고 돈 챙겨서 도망갔어. 이게 현실이야. 도진은 이혼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아내의 서명을 봤어요. 계좌 인출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0억 원. 인출 시간, 인출 장소.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호텔 사진, 전화 받지 않던 주연, 비어있는 집, 이혼 서류, 위자료. 도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배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배신이었어요. 수술실 불이 켜진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진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주연은 옆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어요. 도진은 일어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주연을 가까이서 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아내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뺨이 푹 꺼져 있었어요. 눈두덩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어요. 3년 전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도진은 주연의 팔을 봤습니다.
수액 바늘이 꽂힌 팔이었어요. 팔뚝에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긴 자국이었어요. 칼에 베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색이 발에서 오래된 상처인 게 분명했어요. 다른 팔도 봤습니다. 손목 안쪽에 멍 자국이 있었어요. 여러 개였습니다. 누군가 세게 잡은 흔적 같았어요. 주연의 손을 봤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은 깨끗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도진은 주연의 손을 내려놓았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주연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체중이 정상보다 18kg 부족합니다. 장기간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간호사가 도진에게 말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도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몰랐습니다. 3년 동안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도진은 다시 주연을 봤어요. 주연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유아나.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잠든 상태에서도 아이를 부르고 있었어요.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처럼. 주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문 쪽을 봤어요. 눈을 감은 채였지만 그쪽을 향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천장을 향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연의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어깨가 긴장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다시 힘이 풀렸어요. 도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는 몸이었어요. 항상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며 도진을 봤어요. 환자분 상태가 장기 방치였던 것 같습니다. 영양실조도 그렇고 치료받지 못한 상처들도 보이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도진은 주연의 팔을 봤어요. 얼마나 방치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소 1년 이상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의사가 나가고 도진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사실 앞 컴퓨터로 갔어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이 기록 다시 한번 조회해 주시겠습니까?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차유한. 엔터를 눌렀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조회 결과 없음. 간호사가 생년월일로 다시 검색했어요. 역시 같은 결과였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 기록은요? 도진이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통합 의료 시스템을 검색했어요. 전국 병원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없음. 아무 기록도 없었어요. 예방접종 기록도 확인이 안 됩니다.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도진은 화면을 봤어요. 차유한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나이든 남자였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주연 씨 어디 있습니까? 노인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도진을 봤어요. 도진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연 씨와 무슨 관계십니까? 아, 저는 시장에서 옆자리 쓰던 사람입니다. 김철수라고 하는데요. 주연 씨가 여기 왔다고 들어서. 노인이 말했습니다. 도진은 노인을 병실 밖으로 안내했어요. 주연 씨 괜찮습니까? 아이는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도진은 수술실을 가리켰어요. 아이는 지금 수술 중입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며칠 전부터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였거든요.
주연 씨한테 병원 가라고 했는데 주연 씨를 아십니까? 도진이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정도 됐나? 시장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수상했어요. 아이 없고 도망 다니듯 장사하더라고요. 도망 다녔다고요? 네. 누가 부르면 깜짝깜짝 놀라고 낯선 사람만 나타나면 숨고 그렇게 살았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도진은 주연이 누워있는 병실을 봤어요. 누가 찾았습니까? 몰라요. 정확히는. 근데 가끔 양복 입은 사람들이 시장 돌아다녔어요. 사진 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 못 봤냐고 물어보고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주연 씨 사진이었습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주연 씨가 그 사람들 보면 아이 안고 숨었거든요. 도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군가 주연을 찾아다녔다는 얘기였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주연 씨 좀 도와줬죠. 자리도 구석진대로 옮겨주고 위험하면 제가 먼저 알려주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도진은 노인을 봤어요. 감사합니다.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주연 씨가 워낙 열심히 사니까. 아이 없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안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노인이 병실 안을 봤습니다. 근데 보호자분은 누구십니까? 도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전 남편? 아니면 그때 병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연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도진은 급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주연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병실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액줄이 팔에서 당겨졌어요. 유한이 어디 있어요? 주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누워 계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주연을 말렸습니다. 주연은 듣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유한이 어디 있냐고요? 수술은요? 주연이 복도를 봤습니다. 수술실 위치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주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지금 수술 중입니다. 보호자분은 병실에서 기다리셔야 해요. 주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도진이 다가갔습니다. 주연이 도진을 봤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뒤로 물러났어요. 수술 중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주연은 도진을 보다가 수술실 쪽을 봤어요. 다시 도진을 봤습니다. 언제 끝나요? 주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곧 끝날 겁니다. 도진이 대답했습니다. 주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연이 창문을 봤습니다. 위치를 확인했어요. 출구 쪽도 봤습니다. 계단이 어디 있는지, 엘리베이터는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도진은 그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주연은 항상 도망갈 길을 찾고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출구를 확인했습니다. 도진은 주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연이 한 걸음 물러났어요.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왜 도망칩니까? 도진이 물었습니다. 주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진을 봤습니다. 도진은 주연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무언가로부터 계속 도망쳐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3년 동안 숨어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아이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마스크를 벗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까지는 최소 일주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연은 의사 옆을 지나쳐 중환자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막아섰어요. 보호자 한 분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연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진은 복도에 남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주연이 보였어요. 아이 침대 옆에 서서 작은 손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도진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아 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였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인사했어요. 도진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까? 준혁은 1시간 후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투자사 미팅 일정 확인차 전화했다고 했어요. 도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취소하세요. 모든 일정, 일주일간.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왔어요. 비서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도진은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요. 1시간 후 준혁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진은 로비 구석 자리로 안내했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도진은 3년 전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혼, 주연의 실종, 그리고 오늘 재회까지 모든 걸 얘기했어요. 말하는 동안 목이 점점 메어왔습니다. 준혁은 말없이 들으며 수첩에 메모했어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도진이 말했어요.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년 전 그때 저는 증거만 보고 믿었습니다. 사진, 계좌 이체 내역, 어머니의 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진은 중환자실을 봤습니다. 주연이 여전히 아이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번엔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두 눈으로.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가 관여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도진은 확실하지 않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말하면서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도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3년 전 받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주연이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준혁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며 출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위자료를 줬다고 했습니다. 10억을요. 은행에서 직접 만나 전달했다고 했어요. 준혁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10억이면 은행 CCTV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 했어요. 어느 은행이냐고 물었습니다. 도진이 집 근처 지점이라고 답하자 준혁은 확인해 보겠다고 메모했어요. 공식 의뢰합니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준혁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포털 뉴스를 확인했냐고 물었습니다. 도진은 인터넷을 열었어요.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투자회사 대표 차도진, 전처와 병원에서 포착, 숨겨진 아이 존재 의혹. 기사 안에는 병원 앞 사진이 있었어요. 도진이 주연을 부축하는 장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주가를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도진은 주식 앱을 열었습니다. 회사 주가가 급락하고 있었어요. 개장 10분 만에 5%나 떨어졌습니다. 오후에 세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세린. 도진의 회사에 투자한 투자사 대표였어요. 그리고 3년 전 도진 어머니가 며느리로 원했던 여자였습니다. 3년 전 도진이 이혼 당시 싱가포르에서 도진이 한국에 못 들어가게 말렸던 인물이죠. 세린은 투자 지분으로 회사 사회이사 자격도 갖고 있었어요. 기사 봤습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투자 유지하려면 문제 정리가 필요합니다. 빨리 해결하세요. 도진은 중환자실을 봤습니다. 주연이 아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거절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세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틀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도지는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임원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어머니 미란이 앉아 있었어요. 도진의 회사 회장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 옆자리에는 세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거였어요. 미란이 회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한 임원이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안건이었어요. 대표이사 교체건. 도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제안자는 세린이었어요. 세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대표의 사생활 문제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주가도 하락했고요. 세린이 잠시 멈췄어요. 미란을 봤습니다. 미란은 시선을 피했어요. 투자자로서 회사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대표직 교체가 필요합니다. 세린이 도진을 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도진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미라는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대합니다. 도진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개인 문제와 회사 경영은 별개입니다.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 있고 진실이 밝혀지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조사냐고 물었어요. 3년 전 이혼 과정에 의혹이 있습니다. 조작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진이 말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린이 냉소를 흘렸습니다. 개인 감정으로 회사를 흔드시겠다는 겁니까? 표결 진행하겠습니다. 세린이 선언했어요. 미란을 봤습니다. 미란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세린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3명의 임원이 따라서 손을 들었어요. 도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습니다. 세린이 미리 포섭해둔 사람들 같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이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반대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목소리가 작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린이 미란을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일주일만 기다려보죠. 미란이 말했습니다. 세린의 입가에 냉소가 스쳤어요. 회장님, 세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미란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란은 시선을 피했어요. 반대 의견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미란이 세린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세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미란이 도진을 봤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리하세요. 그때까지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미란이 작게 말했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일어나 나갔습니다. 세린도 일어났어요. 서류를 챙겨 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도진만 남았습니다. 미란을 봤어요. 미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진이 불렀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이야. 더 이상은 막을 수 없어. 미란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어요. 뒷모습이 흔들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3명의 임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표님,
저희는 사퇴하겠습니다. 회사가 불안합니다. 임원들이 떠났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왔어요. 투자사에서 투자 보류 통보가 왔습니다. 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도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계속합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단서를 찾았습니다. 내일 만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회사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어머니와도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로 갔어요. 주연이 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도지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도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문을 열었어요. 주연이 아이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도진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도진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호흡이 고르게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오늘은 여기서 쉬십시오. 도진이 주연에게 말했습니다. 주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도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아이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체온을 재고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아이를 진찰하고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도진을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차트를 펼쳤어요.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어제까지 분명 기록되어 있던 투약 내역 일부가 사라졌어요. 도진은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빈칸이 여러 군데 보였어요. 지워진 흔적도 선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도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도 파악 중입니다. 전산 시스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말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도진은 차트를 들고 서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중환자실로 돌아갔습니다. 주연은 여전히 아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도진이 들어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주연이 물었습니다. 도진은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주연은 도진의 표정을 읽은 듯 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체온계를 확인하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급히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청진기를 아이 가슴에 대고 심음을 들었어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감염 증상입니다. 항생제를 교체해야겠어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주연은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도진은 아침에 봤던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복도로 나가 간호사실로 향했어요. 데스크에 앉아있던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침 담당이었던 분은 어디 계십니까?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퇴근하셨는데요. 아직 교대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조퇴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도지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병원 보안팀에 연락했어요.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도진을 모니터링실로 안내했습니다. 여러 개의 화면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팀장이 특정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오늘 아침 영상을 재생했어요. 중환자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특정 시간대가 되자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이 구간은 왜 없습니까? 도진이 물었습니다.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스템 오류로 보입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구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도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하필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약물 기록이 사라진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도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혁은 즉시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도진은 병원 로비에서 준혁을 기다렸어요.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도진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다가가자 사람들이 비켜섰어요. 어제 주연 씨 찾아오셨던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옆에 깨진 휴대전화가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어르신, 도진이 급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신음하며 눈을 떴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피가 섞인 침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뒤에서 노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병원 직원들이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응급실로 옮겼어요. 도진은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CCTV 카메라가 기둥에 달려 있었어요. 보안팀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똑같았어요. 해당 시간대 영상이 삭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도진은 중환자실로 돌아갔습니다. 주연에게 노인 얘기를 했어요. 주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또 시작됐어요. 주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진은 주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연은 창밖을 봤어요.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려 아이의 손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계속 찾아왔어요. 3년 동안 어디를 가든 찾아냈어요. 주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진은 허리를 숙여 주연의 눈을 봤어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모르겠어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주연이 고개를 돌려 병실 문을 봤습니다. 출구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제가 어디 있는지 항상 알고 있다는 걸. 주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도진은 주연이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도진은 병실 밖 복도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밤을 새우기로 했어요. 복도 불이 어두워졌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가끔 들렸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도진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중환자실 쪽을 보고 있었어요. 거기 누구십니까? 도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몸을 돌렸어요.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반대편 복도로 뛰기 시작했어요.
도진이 뒤쫓았습니다. 복도를 돌아 계단으로 향했어요.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도진도 계단을 뛰어 내려갔어요. 하지만 1층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남자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도진은 숨을 헐떡이며 로비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 병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진은 어젯밤 일을 설명했어요. 준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외부 개입이 확실합니다. 그것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준혁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도진에게 보여줬어요. 은행 CCTV 확인했습니다. 3년 전 그날 회장님이 은행에 오신 건 맞습니다. 준혁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혼자 오셨어요. 주연 씨는 없었습니다. 도진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미란이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그럼 주연 씨는 10억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까? 최소한 그날 은행에서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통신 기록입니다. 주연 씨 휴대전화 기록 일부가 차단되어 있어요. 특정 날짜들만 골라서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도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준혁이 도진을 봤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 또는 돈이 많은 사람. 그때 도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대표님, 언론 보도 확인하셨습니까? 도진은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메인 화면에 새 기사가 떠 있었어요. 차도진 대표, 전처 아이 친자 의혹, 회사 내부 분열 심화. 기사를 열었습니다. 내용이 상세했어요.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몇 표 차이로 부결됐는지까지 나와 있었어요.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 강세린 이사 측에서 위기관리팀을 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도진은 전화를 끊었어요. 세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병원 원장실에서 도진을 불렀습니다. 도진이 원장실로 갔어요. 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대표님, 죄송하지만 환자 전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진이 물었습니다. 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외부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원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누구한테서 압박을 받으셨습니까? 도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원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진은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병원 기록 삭제, CCTV 삭제, 김노인 폭행, 언론 보도, 병원 압박.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연을 쫓고 증거를 지우고 도진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중환자실로 돌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주연이 보였어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몸을 작게 웅크리고 있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려는 자세였습니다. 도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규모를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이혼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도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주연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연은 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주연 씨, 도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주연이 눈을 떴어요. 도진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3년 전 일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장 간 지 일주일이 되자마자 어머님이 오셨어요.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도진 씨랑 세린 씨가 호텔에서. 주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매일 오셨어요. 이혼하라고. 핸드폰도 빼앗아 가셨어요. 주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공중전화로 연락했어요. 몇 번이나. 근데 계속 세린 씨가 받았어요. 주연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 섰어요. 동전을 넣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린이었어요. 주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떨렸어요. 그러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연이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도진 씨가 전화했다고. 제가 남자 생겼다면서요? 잘 됐대요. 세린 씨랑 새 출발할 수 있어서. 귀국 전까지 저 좀 치워달라고 했다면서요. 주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진도 있고 전화도 세린 씨가 받고. 저는 그때 혼자 감당할 수조차 없었어요. 주연은 그 당시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연은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오라고 했어요. 주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새벽까지 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임신한 거 알았어요. 어머님이 아시면 아이를 어떻게 할까봐 도망쳤어요. 주연의 손이 배를 감쌌습니다. 도진은 주먹을 쥐었어요. 출생신고를 못했어요. 신고하면 주소가 나가니까요. 찾아낼까봐요. 주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노점상을 시작했어요.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안 됐어요. 매일 옮겨 다녔어요. 근데 누군가 계속 따라다녔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또 도망쳤어요. 주연이 도진을 봤습니다. 눈빛에 원망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주연은 도진이 세린이와 결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도진은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사진은 조작이었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주연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3년이. 주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어요. 도진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무릎이 꺾였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복도 끝에서 다가왔습니다. 도진의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준혁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도진에게 건넸어요. 첫 장은 사진 분석 결과였습니다. 호텔 사진, 합성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조작이 맞았습니다. 두 번째 장은 은행 CCTV 캡처였습니다. 미란이 창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주연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10억이 인출된 당일 특정 계좌로 이체됐어요. 추적 결과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최종 소유주 강세린 측 법인이었어요. 도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린이 10억을 가져갔어요. 병원 개입 인물들과 주연 씨 추적 인력 모두 강세린 씨 측 계좌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세린은 주연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없애려 했습니다.
주연이 걱정되어 찾아왔던 노인도 그래서 봉변을 당했어요. 준혁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금 흐름이 선명했어요. 회장님과 강세린 씨 통화 기록입니다. 3년간 수백 통이었습니다. 준혁이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회장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세린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로웠어요. 조금만 더. 아들을 설득할 시간이.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녹음이 끊겼습니다. 도진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미란이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도진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연 씨한테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제가 남자 생겼다고 잘 됐다고 귀국 전까지 치워달라고 했다고? 도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미란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이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말했어.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적도 없는 말을요? 주연이를 내보내야 했어. 그러게 처음부터 세린이하고 결혼했으면 이런 일 없잖니. 미란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람도 보내셨죠? 밤새 문 앞에 세워놓고 완전히 나가게 하려고. 미란의 목소리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도진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래서 주연 씨가 도망쳤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3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숨어 다녔어요. 미란이 창밖을 봤습니다. 미란의 어깨가 떨렸어요. 어머니와 세린 씨 공모하셨죠? 도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진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세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세린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세린의 손이 멈췄어요. 도진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녹음을 재생하자 세린과 미란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곧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증거가 있어서 뭘 어쩔 건데요? 세린이 일어섰습니다. 3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자 바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럼 저는 뭡니까? 세린은 주연을 다시 쫓아버려야 했어요. 그래서 3년 내내 사라질 때마다 찾곤 했는데 이번엔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절대 도진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여자였어요.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도진에게 던졌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예요. 일주일 후에요. 선택하세요. 회사 아니면 그 여자. 도진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세린을 똑바로 봤어요. 둘 다 지키겠습니다. 도진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세린의 냉소 섞인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환자실로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주연이 보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로 주연을 내쫓았어요. 세린이 10억을 가져가고 3년간 주연을 괴롭혔습니다. 둘이 공모의 주연과 도진을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싸워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말에 도진은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차 키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지나쳤고 핸들을 쥔 손이 땀으로 미끄러질 정도로 떨렸어요.
도로가 텅 비어 있었는데 새벽 공기가 차갑게 창문을 때렸고 도진은 악셀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차를 아무렇게나 세우고 중환자실로 뛰어갔을 때 의사들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고 기계음이 평소보다 빠르게 울리며 긴박한 상황을 알렸어요. 주연은 유리창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며 양손으로 유리창을 짚고 있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심각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감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번졌습니다. 지금 당장 긴급 재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는데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주연은 유리창에 양손을 짚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손바닥이 유리의 닿은 부분이 하얗게 눌려 있었으며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몸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며 여러 개의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복도를 지나갔고 수술실 문이 열렸다 닫히며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도진과 주연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빨간 불은 꺼지지 않았고 복도는 너무 조용해서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진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주연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느껴졌고 주연은 아이 옷을 꽉 쥐고 있었어요. 4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는데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2, 3일이 고비입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조금만 잘못돼도 위험합니다. 주연은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도진이 급히 부축했지만 주연의 몸은 힘없이 축 늘어졌으며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얼굴이 수술 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작은 가슴이 가까스로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주연은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바라보며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소리 없이 울었는데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도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는데 비서실장이었어요. 대표님, 주주총회가 2시에 시작됩니다. 오셔야 합니다. 도진은 시계를 봤습니다. 1시 반이었어요. 주연을 봤는데 주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어요. 다녀오세요. 저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주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도진을 보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주연의 어깨를 잡았다가 천천히 손을 떼고 병원을 나섰는데 뒤돌아보니 주연이 다시 유리창 앞에 서서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도진은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평소 인사하던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고 어떤 이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휴대전화를 보는 척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주주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세린이 상석에 앉아 있었으며 미라는 구석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도진을 보며 입가에 냉소를 띄었습니다. 대표님 오셨네요. 정확하시네요. 앉으시죠. 세린이 손으로 가리킨 곳은 끝자리였어요. 평소 도진이 앉던 상석이 아니었습니다. 도진은 그 자리에 앉았는데 주주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몇몇은 서류를 뒤적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대표 교체건입니다. 세린이 서류를 펼쳤고 주주들도 각자 앞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도진 앞에도 같은 서류가 놓여 있었는데 표지에 긴급 주주총회 안건 대표이사 해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도진 대표의 최근 경영 실적 악화, 개인 사생활 논란, 그리고 회사 이미지 실추를 고려할 때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진은 미란을 봤는데 미란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으며 눈을 감고 있었어요. 도진은 미란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지만 미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차도진 대표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5명, 6명, 7명. 손이 계속 올라가 11명이 됐어요. 과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차도진 대표님 해임을 가결합니다. 세린이 말하며 도진을 봤는데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가의 냉소가 더 짙어졌어요. 그리고 신임 대표로 저 강세린을 추천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같은 손들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기계적이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린이 일어서며 도진을 내려다봤어요. 전임 대표님, 회사 출입증 반납해 주세요. 오늘부로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정리는 내일 오전까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출입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고 그 작은 플라스틱 카드를 내려놓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과 마주쳤는데 모두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며 급히 지나갔으며 어떤 이는 복도 모퉁이로 몸을 피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이 닫히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고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으며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층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고 비가 올 것 같았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어요. 대표님,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법원 명령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도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린이 이미 손을 쓴 거였어요. 회사뿐 아니라 돈줄까지 끊어버린 겁니다. 도진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고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복도가 이상하게 소란스러웠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 급히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진이 가까이 가자 주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주연 씨. 도진이 달려가 주연을 안았는데 얼굴이 밀랍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의식이 없었어요. 주연의 몸이 너무 가벼웠고 뼈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연이 들것에 실려 병실로 옮겨졌어요. 도진은 주연의 손을 잡았는데 뼈만 남은 것처럼 가늘고 차가웠으며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손톱 밑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혁이 병원에 왔습니다. 도진을 보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내 보여줬어요. 언론에 벌써 나왔네요.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차도진 전 대표 주주총회에서 해임, 강세린 신임 대표 선임이라는 제목이었고 기사 내용은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마치 안에 있었던 사람이 쓴 것처럼 상세했으며
심지어 표결 결과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독촉장입니다. 현재까지 미납액이 8천만 원이고 일주일 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두 분 모두 전원 조치한다고 합니다. 병원 측도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는 서류를 받아들었는데 손이 떨렸고 종이에 적힌 금액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제 그 돈을 낼 방법이 없었으며 계좌는 동결됐고 회사도 잃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한쪽 병실에는 주연이, 다른 쪽 중환자실에는 아이가 누워 있었고 도지는 그 사이에 앉아 두 곳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복도 불이 어두워졌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으며 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회사도 없었고 돈도 없었으며 권력도 없었지만 지켜야 할 사람들은 여기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린이 회사 투자 구조를 재편했다는 소식이었고 미란의 지분이 희석되어 주요 결정권에서 배제됐다는 내용이었으며 세린이 이사회 구성원까지 교체했다는 소식도 함께 나왔어요. 세린이 이제 회사의 모든 걸 장악한 겁니다. 도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으며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어요. 휴대전화가 울렸는데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도진아.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도진아. 세린이가 배신하고 모든 걸 가져갔어.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가 키운 회사인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란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도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차갑게 식어가는 것도 느껴졌어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주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아직 깨어나지 않았고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어요. 도지는 주연 옆에 앉아 차가운 손을 잡았고 중환자실 쪽을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가 보였어요. 작은 가슴이 가까스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도, 돈도, 권력도, 어머니의 믿음도, 사람들의 존경도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여기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며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주연도 눈을 떴어요. 도지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밤을 샜는데 복도 의자에 앉아 있으면 간호사들이 담요를 가져다 줬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 눈을 감으면 세린의 냉소가 떠올랐고 어머니의 침묵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준혁이 병원에 왔습니다. 손에 노트북과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찾았습니다. 준혁이 말하며 복도 끝 빈 상담실로 도진을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이 켜지며 푸른 빛이 준혁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병원 서버를 복구했습니다. 삭제된 의료 기록이 모두 복원됐어요. 화면에 아이의 의료 기록이 떠올랐는데 여러 곳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준혁이 마우스로 특정 부분을 가리키자 상세 내용이 펼쳐졌어요. 이 부분들이 삭제됐다가 복구된 겁니다. 약물 투여 기록인데 정상적인 항생제가 아니라 면역을 억제하는 약물이 투여됐었어요. 의도적으로 아이 상태를 악화시킨 겁니다. 도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고 핸들을 쥐고 있지 않은데도 손이 떨렸어요. 준혁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는데 특정 날짜들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간호사에게 돈을 준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처음엔 강세린 씨 측 계좌에서 나갔는데 원천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니 준혁이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자금 흐름이 복잡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최종 지점에 한 이름이 떠올랐어요. 정밀한 회장님에게서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이 세린 씨에게 자금을 보냈고 세린 씨가 실행했어요. 도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개입했어요. 손자를, 도진의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준혁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두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세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병원 일은 처리했습니다. 아이가 악화되면 주연 씨가 견디지 못할 겁니다. 녹음이 끊겼습니다. 도지는 주먹을 쥐었는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피가 날 것 같았지만 힘을 늦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준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강세린 씨 대표 취임식이 있습니다. 도지는 서류를 봤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오후 1시 반 도진은 주연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연이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의 손을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어요. 조심하세요. 주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도진은 병원을 나섰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랜드 볼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임원들과 주주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이 보였어요. 도진은 뒤쪽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이미 와 있었고 노트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2시가 되었습니다. 취임식이 시작됐어요. 세린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고 조명이 세린을 비췄어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울렸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도진이 들어왔어요. 복도를 걸어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세린이 말을 멈췄습니다. 도진을 봤는데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도진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주십시오. 도진이 말했습니다. 세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며칠 전 이 자리에서 해임된 차도진입니다. 해임 사유는 개인 사생활 문제와 경영 악화였습니다. 도진이 객석을 봤습니다. 주주들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지금 취임하시는 강세린 신임 대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진이 말했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어요. 세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스크린에 화면이 띄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 분석 결과였습니다. 3년 전 사진 조작으로 개인 사생활을 조작했고 두 번째는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회사 돈 10억이 인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삭제됐다가 복구된 약물 투여 기록이 스크린에 크게 떴고 면역 억제제라는 단어가 빨간색으로 간조되어 있었어요. 객석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준혁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란과 세린의 대화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고 볼륨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숨쉬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3년간 감시하면 아이까지 없애려 했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세린을 봤어요. 이 모든 일이 강세린 대표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모든 건 정밀한 회장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회장님 요청을 따랐을 뿐입니다. 세린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주연이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내용이었고 방법은 세린이 알아서 하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실행했을 뿐이에요. 세린이 말했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어요. 준혁이 다시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CCTV 영상이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병원 복도였습니다. 세린이 간호사와 만나는 장면이 재생됐고 세린이 하얀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 화면은 계약서였습니다. 3년 전 주연을 감시한 인력 고용 계약서였는데 하단에 서명이 있었고 강세린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어요. 회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세린 대표는 단순히 따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행했습니다. 돈을 받았고 3년간 지속적으로 개입했으며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준혁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10억이 강세린 개인 계좌로 들어간 흐름이 복잡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세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손이 떨렸고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들어왔어요. 경찰 2명과 함께였습니다. 미란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 단상으로 왔는데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미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을 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린이 거액 투자로 접근했고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모든 계획을 세워줬어요. 어리석었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 며느리를 내쫓고 손자를 없애려 했어요. 미란이 도진을 받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어요. 미란은 고개를 숙이고 경찰을 따라 나갔습니다. 세린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른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세린에게 다가갔어요. 강세린 씨,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세린은 뒤로 물러섰는데 손이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회장님이 시작하신 거라고요. 세린이 소리쳤지만 경찰은 세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린은 끌려가며 도진을 봤는데 눈빛에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도진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객석이 소란스러웠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도진은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지만 기다릴 수 없었고 핸들을 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어요. 중환자실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가 보였어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움직였어요. 주연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고 있었는데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진은 주연 옆에 섰습니다. 주연의 어깨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쪽을 봤어요. 작은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왔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일반 병실에서 퇴원했어요. 지금은 주연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마련한 집이었어요. 도진은 매일 아침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주연이 문을 열어줬고 아이가 거실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아이는 도진을 보면 웃었습니다. 작은 손을 뻗었어요. 아빠, 아이가 말했습니다. 처음 배운 단어였어요. 도진은 아이를 안아 올렸는데 예전보다 훨씬 무거워졌고 뺨에 살이 올라 통통해졌으며 눈빛이 맑고 밝았습니다. 주연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굽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진은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도진이 물었습니다. 주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주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얼굴에도 살이 올라 건강해 보였고 눈가의 그늘이 사라졌으며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는데 입 주변에 밥풀이 묻었고 주연이 웃으며 닦아줬어요. 도진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도진은 회사로 갔습니다. 새로운 회사였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깨끗했고 직원이 5명 있었어요. 준혁도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투자회사가 아니라 컨설팅 회사였어요. 작은 기업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돈은 예전만큼 벌지 못했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오후에 준혁이 도진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도진은 서류를 받았어요. 미라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없었어요. 세리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했지만 기각됐어요. 도진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회장님이 면회 신청하셨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도진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도진은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면회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란이 들어왔어요. 미란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으며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교도소 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도진 앞에 앉았습니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봤어요. 미란이 전화기를 들었고 도진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한이는 잘 지내니?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강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미란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너한테도 주연 씨한테도 유한이한테도 내가 잘못했어. 미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진은 미란을 봤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도진이 물었습니다. 미란이 눈을 떴어요. 회사를 지키고 싶었어. 내 아버지가 만든 회사였거든. 그게 전부였어. 근데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구나. 미란이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도진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십시오. 도진이 말했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미란이 일어섰는데 뒤돌아서며 한 번 더 도진을 받고 손을 들어 유리창에 댔어요. 도진도 손을 들어 유리창에 댔습니다. 두 손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했어요. 미란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도진은 그 뒷모습을 봤는데 어깨가 작고 외로워 보였어요. 도진은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주연의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주연이 문을 열어줬어요. 일찍 오셨네요. 주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거실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주연 씨, 도진이 불렀습니다. 주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도진이 말했습니다. 주연은 잠시 도진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 주연이 말했습니다. 도진은 웃었어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고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도진과 주연은 재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은 준혁과 김노인 그리고 몇몇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반지를 들고 걸어왔어요. 주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머리에 작은 화관을 쓰고 있었는데 햇살을 받아 빛났어요. 도진은 주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사랑합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주연이 웃었어요. 저도요. 주연이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새 가족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낙엽 위를 뛰어다녔는데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렸고 주연이 아이를 쫓아갔으며 도진은 그 모습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날렸고 아이가 손을 뻗어 낙엽을 잡으려 했어요. 주연이 아이를 안아 올렸고 도진이 다가가 둘을 안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도진 무릎에 앉아 낙엽을 만지작거렸고 주연이 도진 어깨에 기댔어요. 행복해요. 주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도진은 주연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고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되찾은 것도 있었어요. 회사도 돈도 권력도 없었지만 가족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진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아이가 도진 품에서 웃었고 주연이 도진 손을 꽉 잡았으며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도진과 주연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거짓말과 조작된 진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진심은 숨길 수 없었어요.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진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관계를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빛을 발한다는 걸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일지도 모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햇살 머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